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이 따르는 사람, 돈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나카무라 요시코 지음, 김예원 옮김, 북플라자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과 돈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갈림길은 20대 정도부터 이미 결정된다고 합니다. 빨리 깨달은 사람일수록 돈을 빨리 그리고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돈이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 나름의 방법을 익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모으기 위해 시간이나 에너지를 크게 쏟지 않고서도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동적으로 돈이 불어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따르는 마인드와 돈이 따르지 않는 마인드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돈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수없이 작은 요소와 사소한 습관이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 돈이 따르는 운명이나 돈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사주 같은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거나 나쁠 수는 있으나 그 정도 요소는 부단한 노력과 공부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의 공통점은 항상 돈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만들어 나가며 장래의 자신에 대한 부양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할 터이니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어떻게 돈을 늘릴 것인가에 대해 항상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돈이 따르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돈이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모을 것인가, 즉, 돈을 모으는 목적도 명확해야 합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3년 후, 5년 후까지, 아니, 10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어떤 꿈을 실현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이 돈을 모으는 원동력이 됩니다. 꿈을 얼마나 리얼하게 그려낼 수 있는지 여부가 돈이 모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이 됩니다. 물론 돈이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실천적인 테크닉에 대한 배움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마스터하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 영어 학원에 갈 수가 없다. 돈이 없어서 유학 갈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돈이 없어서 뭐뭐를 할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에 빠져버리면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렵습니다. 혹여 언젠가 수입이 늘어 통장 잔고가 늘었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뭐뭐 부분이 조금 바뀔 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다 해도 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궁리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이 있어도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몸에 익혀야 합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돈 계산을 합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계산하고 비교해서 결론을 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3년에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달 얼마를 모아야 할까? 생명보험료를 매달 2만 원씩 30년간 불입하면 총 얼마가 될까? 40세부터 65세까지 25년간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월 얼마가 필요한가? 이처럼 얼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바로 전자계산기나 핸드폰의 계산기 어플로 계산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이 돈이 따르는 길로 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작은 성공 경험이 큰 결과를 낳습니다. 인생은 젊은 시절에 작더라도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신감이 되어 그 다음의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간 곳에서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 것도 작은 성공입니다. 숱하게 넘어졌지만 끝내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 원을 모았으면 앞으로 1년 반 만에 1000만 원을 모은다. 1000만 원의 다음은 3000만 원, 그 다음은 5000만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500만 원을 만들지 못하면, 즉, 작은 성공을 맛보지 못하면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십수만 원에서 불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5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강렬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행위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는 것에는 늘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을 꾹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은 인내의 저편에 밝은 미래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내는 희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희망을 원동력으로 하여 돈을 모으면 그 돈은 살아 숨쉽니다. 꿈을 돈과 시간으로 환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은 항상 미래를 꿈꾸는 사람인데도 돈이 따르지 않는다며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꿈이 있는데도 돈을 모을 수 없었다면 아직은 젊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나 필요한 능력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선 자신에게 꿈이 생기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현하고 싶은지부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꿈을 위해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꿈이 강렬한 열망이라면 자신이 돈에 어둡다고 해도 친구나 애인, 멘토나 스폰서가 나타나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시간 활용의 달인입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돈에 능숙할 뿐만이 아니라 시간 활용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돈과 시간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시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돈으로 시간을 사거나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다른 성질도 있습니다. 돈은 모을 수 있지만 시간은 모을 수 없습니다. 돈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간을 선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과 시간의 활용법, 즉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칙을 알고 활용하거나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하는 것으로 큰 실수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돈과 시간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인생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현금 흐름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활할 때 현금 흐름이 좋으면, 즉 돈이 돌고 있으면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이란 1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봤을 때 돈의 유입, 출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입으로 지출을 처리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수입에는 대출에서 받은 돈도 포함하고 지출에는 대출을 갚기 위해 나간 돈도 포함됩니다. 수입도 지출도 조금만 궁리해 보면 느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안배를 해가며 현금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돈이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이 따르는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 돈이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